안녕하세요. 눈물의 여왕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슬이의 정체가 드러났네요. 우리 모두 예상했듯이 모슬이는 윤은성의 친엄마가 맞았습니다. 모슬이는 30년 전부터 홍만대 옆에서 살아온 사람인데요. 윤은성은 모슬이가 마련한 멋진 집에서 자화자찬하는 자신의 엄마에게 말했었죠. 이렇게 사는 게 좋으냐고 말이죠. 윤은성은 모슬이가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긴 했지만 그런 방식의 삶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 같았죠. 윤은성이 퀸즈가의 게스트룸에서 지낼 때 홍수철은 지나는 모슬이를 가리켜 도우미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었죠. 식사를 위해 식탁 앞에 앉은 김선아와 홍범자 대화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묻어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든 모슬이는 그 집에서 가족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입장은 아닌 듯 보였네요. 오히려 가족이라기보단 쉽게 부리는 아랫사람처럼 취급되고 있는 하찮은 존재로 보였는데요. 그런 걸 불편해하는 은성과는 달리 모슬이의 생각은 달랐네요. 자신과 윤은성이 곧 퀸즈를 모두 차지하게 될 거라며 한껏 들떠있는 표정이었는데요. 사실 모슬이는 진짜 모슬이가 아닙니다. 홍범자가 탐정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모슬이의 진짜 이름은 오순영이었습니다. 오순영은 무슨 일인지 진짜 자신은 사망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는 지금은 생뚱맞은 모슬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아들 윤은성은 홍만 대회장이 후원하는 상록희망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홍범자에게 모슬이 진짜 모습을 전해준 탐정 코난의 말에 의하면 오순영은 죄를 지어 입소를 한 상황에서 그 안에서 아기를 낳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기는 남자 아기였고 이름은 강지혁으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모슬이는 14주차가 될 때까지 아들을 거기서 키우고는 1990년 하반기에 아들 강지혁과 함께 퇴소를 했다고 합니다. 모슬이가 오순영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아들 윤은성과 자신이 퀸즈그룹을 몽땅 가지게 된다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윤은성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상록희망원에서 우연히 홍혜인을 만난 적이 있었죠. 할아버지 홍만대와 동생 홍수철과 함께 왔던 홍혜인의 목에는 꽃 모양이 새겨진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은성은 공으로 홍수철을 놀려먹다 홍혜인의 목에 걸린 그 목걸이를 보았죠. 자신에게 무척 낯이 익은 것인 듯이 홍혜인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다음 8회 예고에 보면 그와 똑같은 목걸이를 윤은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똑같은 목걸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슬이가 오순영의 이름이었을 때 그곳으로 입소를 하게 된 이유는 법적으로 결혼을 한 입장에서 바람을 피우게 돼 남의 가정을 깨버렸다는 게 그 죄목인데요. 지금은 법으로 그것을 다스리지 않지만 30여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오순영이 바람을 핀 대상은 바로 홍만대였었네요. 홍만대는 모슬이에 비해 나이도 훨씬 많고 결혼한 지도 오래돼서 자식들이 장성해 있는 입장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오순영의 입장에서는 홍만대가 퀸즈그룹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 부인이라도 되는 양 밀접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던 홍만대의 부인은 그 죄를 고발해서 입소를 하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당시 오순영은 홍만대의 아이를 임신해 이미 4개월에 접어든 상태였는데요. 바람을 핀 건 홍만대와 오순영 두 사람이지만 죗값을 받기 위해 입소를 한 건 오순영 혼자였습니다. 홍만대는 그룹의 회장쯤 되었으니 돈과 세력으로 무마하고 빠졌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모슬이의 입장에서는 속은 상하지만 나중에 홍만대 회장이 보상을 해줄 거라서 오히려 잘 되었다 생각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입소한 지 6개월 되던 1990년 8월 8일 오순영은 그 안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강지혁이라는 아이가 지금 윤은성인 것인데요. 홍만대는 혼자 입소하게 된 모슬이를 달래주려고 매우 애를 썼을 텐데요. 홍만대는 오순영에게 복역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이후의 일은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질 거라고 말을 했었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퀸즈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오순영은 그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홍만대보다 그 부인 양미숙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였죠. 자신이 아이를 낳아서 보내봐야 홀대를 당할 게 뻔하다 싶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안에서 키울 거라 처음엔 결심을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곤란하게도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렇게 일란성 쌍생아였는데요. 그곳에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오순영은 태어난 아이 중 딸아이만 홍만대에게 보내주었네요.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말이죠. 아들아이를 보내게 된다면 홍만대 집안이 복잡해질 수도 있었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따진다면 자신의 아들은 홍만대의 손자들과 후계자 싸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생각한 모슬이는 아들 강지혁의 존재를 극비리로 숨기고는 그 안에서 키웠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고 난 후에는 훨씬 위험성 있는 일에 도전을 했는데요. 자신을 죽은 것으로 위장해 사망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는 엄마가 없어진 아들 강지혁을 상록희 망원으로 가게 해둔 건데요. 모슬이로 이름을 바꾼 후부턴 아주 대놓고 홍만대 옆에서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록희 망원으로 아들을 보냈던 것이죠. 오순영이 스스로 사망 신고를 하고 모슬이로 이름을 바꾸는 데는 홍만대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바람이 나서 처벌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 오순영이라는 이름을 주변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홍만대는 오순영을 자신 옆에 꼭 붙여두고 싶어 모슬희라는 다른 신분을 구해서 주었던 거죠. 그때부터 오순영은 홍만대와 같이 다니며 일거수일투족 함께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윤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홍만대한테 완벽하게 숨겼던 것으로 보이네요. 이유는 나중에 퀸즈의 후계자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아들 강지혁이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라고 그 가족들에 의해 제거될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출소를 한 후부터 줄곧 홍만대 옆에 있어야 했던 오순영은 가족과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두려워 그렇게 어렵게 이름까지 바꾼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전과가 남아서도 그럴 거고요. 백현우의 친구 김양기 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윤은성은 호화 생활을 했었다고 했었죠. 양부모는 절대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당연히 모슬이가 그 뒷돈을 모두 제공했던 거라 짐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0년 가까이 상록희망원이라는 보육원에 맡겨둔 건 자신이 뒷돈을 대줄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었고요. 그렇게 미국으로 간 윤은성은 많은 돈으로 사립학교를 다니며 고급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모슬이는 아마도 홍만대 옆에 살면서 윤은성이 퀸즈의 후계자가 될 만큼의 모든 걸 갖추고 나타나길 학수고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짐작했듯이 모슬이가 낳은 딸아이는 퀸즈가로 와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홍혜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홍수환이 죽은 게 물에 빠진 홍혜인을 구해주느라 그렇게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선아는 홍혜인 때문에 홍수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혜인이 9살이던 그때 사고가 났던 바닷가에서 손을 뿌리쳤던 김선아는 그 일로 홍혜인을 뿌리친 이후 다시 손을 잡아준 적은 없었죠. 25년이 흘렀는데도 말이죠. 친엄마라면 자신의 아픔도 있지만 동기를 잃은 혜인을 더 감싸고 더 푸근하게 다독여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김선아의 모습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윤은성이 태어난 건 1990년 8월 8일입니다. 홍혜인이 태어난 날짜는 1990년 8월 22일인데요. 아마도 모슬이는 아기를 낳아 한 2주 정도는 둘 다를 키워보려 애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자아이만 홍만대에게 보냈던 건데요. 아마도 그때 보내면서 모슬이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목걸이를 목에 걸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혜인은 어린 시절 그 목걸이를 항상 걸고 다녔고요. 홍수환이 죽던 날 바닷가에서도 그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요. 8회 장면 예고에는 윤은성이 어쩐 일인지 그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슬이는 홍혜인을 떠나보낼 때 목에 걸어준 목걸이와 똑같은 걸 또 하나 가지고 있다가 윤은성에게도 주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도 자신을 죽은 걸로 만들고 윤은성을 희망원에 보낼 때 그렇게 했을 텐데요.
윤은성이 지금 그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게 된 건 이유가 뭘까요? 홍혜인에게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백현우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일까요? 아직 윤은성은 자신이 홍혜인과 쌍둥이였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홍혜인 마찬가지죠. 쌍둥이는커녕 자신이 김선아와 홍범준의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만 알고 있는 입장이라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짐작되네요. 하지만 한 가지, 불치병을 극복할 방법은 한 가지의 중요한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윤은성이 쌍둥이 형제이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불치병의 완치는 쌍둥이 형제인 윤은성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모슬이와 윤은성이 악인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매우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야말로 작가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번 회에는 홍혜인과 백현우가 대립되는 장면들이 많았지만 홍혜인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 독일에서의 나쁜 기억을 모두 잊고 다시 예전의 감정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졌었네요. 그리고 예고에서는 오히려 백현우를 걱정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백현우가 누구보다 먼저 윤은성의 정체를 밝히게 될 텐데요. 백현우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